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뭐냐고요? 공무원이죠. 그중에서도 교사는 평생 직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정적인 철밥통을 스스로 내려놓고 태평양을 건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가는 곳이 교육강국 한국을 떠나 총기 사고와 교육 붕괴로 악명 높은 미국 공립학교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최고 학군에서는 한국 교사를 모시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 교육청은 그들의 출국을 막기 위해 휴직 불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1세기 교육 인재를 둘러싼 국가 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재를 키우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인재를 가두는 나라입니까? 여기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미국판 대치동이라 불리는 이곳은 전미 공립학교 순위 탑팀 안에 드는 명문 학군입니다. 하버드 합격률이 전국 평균의 3배. 집값은 서울 강남 못지않게 치솟는 곳이죠. 이곳 초등학교 2학년 교실 문을 열면 유창한 영어로 파닉스를 가르치는 동양인 여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김민지 가명 선생님. 서울에서 8년간 초등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엔 제 영어 발음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하실까봐 떨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선생님들은 정말 성실하시네요.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실력이 이렇게 늘 줄 몰랐어요. 김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는 약 30명의 한국 교사가 근무 중입니다. 수학, 영어, 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 모두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된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페어팩스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우리 학군의 자랑입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는 더 많은 한국 교사를 초빙하고 싶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촌에서 한국 교사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놀라운 프로그램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앰베서더 티처 프로그램.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제도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2019년부터 시작한 해외 우수교사 영입 프로젝트입니다. 조건이 파격적입니다. 첫째, 연봉은 현지 교사와 100% 동일합니다. 초임 기준 연봉 약 6만 달러. 우리 돈 8천만 원 수준입니다. 경력이 인정되면 더 올라갑니다. 둘째, 의료보험, 연금, 여름방학 유급휴가 등 복지 혜택도 똑같습니다. 셋째, 비자 스폰서는 물론 이사 비용까지 일부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교육 선진국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식 토론 수업, 개별화 교육, 최신 에듀테크 활용법. 한국에서는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 교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파닉스 교수법의 정수를 배웠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차별화 교육을 경험했다. 교사의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이죠. 이지현 가명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걸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적용하고 싶어요. 단순히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아니라 진짜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해외 취업이 아닙니다. 일종의 교육 연수이자 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인 셈이죠. 한국 교사는 선진 교수법을 배우고 미국 학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윈윈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교사를 원하는 걸까요? 미국 공립학교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위기죠. 2023년 미국 교육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퇴직률은 급증했고 교대 지원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외국어 등 전문 과목 교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수학 교사를 6개월간 구하지 못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고 또 다른 학교는 체육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급여가 낮아서? 아닙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처럼 부유한 학군은 교사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질 높은 교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내 교대 졸업생 풀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국 교사가 주목받습니다. 첫째,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둘째, 높은 교육열과 책임감으로 무장했습니다. 셋째, 영어 구사 능력도 상당 수준 이상입니다. 실제로 페어팩스 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사들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수업 계획부터 학생 관리까지 디테일이 살아있죠.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다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의 국제 이동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미국은 부족한 교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교사는 더 나은 조건과 경험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한국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4년 초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동시에 발표한 공문 한 장이 교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 취업 목적의 휴직은 불허한다. 기존에는 어땠을까요? 교사들은 연수 목적으로 최대 3년간 휴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진학, 해외 교환 프로그램, 교육 연수 등이 주된 사유였죠. 페어팩스 앰베서더 프로그램도 선진 교수법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휴직이 승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제동을 걸었을까요?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앰베서더 프로그램의 본질은 교육 교류가 아니라 취업입니다. 급여를 받고 정규 교사로 근무하는 건 명백한 경제활동이죠. 이걸 연수로 봐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제시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은 직무를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 정규 교사로 일하는 건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휴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교원 수급 문제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간신히 공백을 메우는 학교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정규 교사들이 3년씩 자리를 비우면 교육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우리도 교사들의 글로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교실에 교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휴직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원칙이냐 현실이냐. 교육청은 원칙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100명이 넘는 교사들의 꿈 앞에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수진 가명 선생님은 올해로 교직 경력 12년 차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베테랑 교사죠. 그녀는 작년부터 페어팩스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어 인터뷰를 통과하고 미국 교사 자격증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건 올해 1월. 기쁨도 잠시 교육청의 휴직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교사직을 사직하거나 12년 쌓아온 경력과 연금을 포기하라고요? 솔직히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선진 교육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박 선생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올해 페어팩스 프로그램에 지원한 한국 교사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휴직 불허 통보를 받았죠.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똑같습니다. 퇴직 각서를 쓰거나 꿈을 접거나.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매몰 비용, 썬코스트의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영어 공부, 자격증 준비, 인터뷰 등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기회를 위해 현재의 안정정년 보장, 연금을 포기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손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검증된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평균 경력 8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는 우수 교사들이죠. 이들이 퇴직하면 한국 교육계는 소중한 인재를 잃게 됩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청이 교사를 붙잡으려다가 오히려 내쫓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직을 허용하면 3년 후 돌아올 교사들인데 불허하면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딜레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전역에서 한국 교사를 모시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가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여러 주의 교육청이 한국 교사 영입에 뛰어들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교육청은 올해 한국 교사 20명을 목표로
리크루팅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교육청은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교사 특별 채용을 공고했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 교사에게는 추가 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내 교사 수요는 150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STEM과 기술공학, 수학 분야는 심각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교육인재의 보물창고로 주목받습니다. 전 세계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인 한국. 교대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한국.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한국. 미국 입장에서는 검증된 고급 인력의 공급처인 셈입니다. 한 미국 교육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사는 브랜드입니다. 페어팩스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자 다른 교육청들도 앞다투어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 엔지니어나 현대차 디자이너를 스카우트하듯이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이건 전형적인 글로벌 인재 전쟁, 글로벌 워 for 탤런트입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부족한 전문 인력을 채우기 위해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합니다. IT 인재를 빨아들이는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교육 인재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 교사들의 글로벌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렸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교사 개인에게는 글로벌 경험과 성장의 기회가 필요하고 미국은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며 한국 교육계는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하고 동시에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첫 번째 대안은 공식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처럼 개별 교사가 알아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교육 당국이 공식적으로 MOU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사 100명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 교사 100명이 한국으로 오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 교육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식 교수법을 실시간으로 한국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핀란드와 싱가포르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처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양국 교사들이 12년간 서로의 나라에서 가르치며 노하우를 교환합니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교육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연수형 파견 제도입니다. 현재처럼 휴직이 아니라 공식 파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선발하여 보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경력도 인정되고 귀국 후에는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사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교육학 교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사의 국제 경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우수 교사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 한국 교육 혁신의 씨앗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협력 시스템입니다. 꼭 물리적으로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화상으로 미국 학교와 협력 수업을 진행하거나 미국 교사와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증명했듯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의 탈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교사 개인도, 한국 교육도, 미국 학교도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국 교사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것,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교사들이 실제로 미국에 가는 것은요?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인재 유출이라 걱정하고 어떤 이들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 환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인재는 물처럼 흐릅니다. 막으려 하면 썩고 흐르게 하면 더 큰 강이 됩니다. 싱가포르를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는 매년 수천 명의 공무원과 교사를 해외로 보냅니다. 유학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심지어 외국 기업의 파견 근무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싱가포르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재를 가두려 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냉전 시대 동유럽 국가들이 그랬습니다.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갔죠. 결과는 정체와 낙후였습니다. 인재는 막을수록 더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갈림길이 바로
바로 이겁니다. 휴직을 불허하면 교사들은 사직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3년 뒤 그들은 글로벌 경험으로 무장한 슈퍼 교사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페어팩스의 한 한국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거든요. 하지만 만약 한국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미래 교육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좋은 교과서? 최신 시설? 아닙니다. 바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교사에게서 나옵니다. 21세기는 인재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인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자유롭게 성장하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학부모라면 글로벌 경험을 가진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으십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한국 교육청의 결정은 옳은 걸까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